그럼 매뉴얼에 보시게 되시면은요. 46장에 수입 지출 결의 프로세스에 대한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1번은 지출 결의서를 등록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사업명은 영림기술지원사업, 저희가 등록했던 영림기술지원사업으로 가실 거고요. 지출 유형은 예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목과 세목에 대한 사항을 처리해 보실 거고, 거래처는 기타 거래처로, 그 다음에 지출 금액은 3만 원, 그 다음에 출금 계좌는 요거 있는 거를 가지고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을 클릭해서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신규 화면으로 이렇게 신규 지출결의서를 등록할 수 있게끔 화면이 열립니다. 그럼 일단은 회계 단위에서 콤보값을 선택해서 회계 단위를 선택해 주는데, 회계 단위가 한 개이실 때는 상관이 없으시고 2개 이상이실 때만 콤보값을 선택해서 회계 단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결의일자는 그냥 오늘로 가고요. 그 다음에 결의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명은 저희가 편의상 지출결의, 지금 실습하실 때는 편의상 지출결의 1번이라고 결의명은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파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 도움이 뜨는 거고, 저희가 사업정보에서 등록된 사업명이 코드 도움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사업명이 조회가 되면 해당되는 사업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부서와 작성자가 필수사항이시기 때문에 부서를 먼저 등록하면 작성사를 또 한 번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성자가 사원이시기 때문에 작성자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사람을 작성자를 입력을 하시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꼭 지출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밑에 세부 항목 등록을 하실 때 컬럼의 내용이 이 지출 유형에 따라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는 지금 지출결의 1번 사례는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이 지금 선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금 계좌가 밑에 시트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금을 선택하셨고요. 지출 결의를 등록을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재원을 선택을 하셔서 재원에 대한 사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 결의를 해 놓으셔야지만 여기에서 조회가 돼서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건 재원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일자를 4일자로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코드 도움이 뜨고,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사항에서 이렇게 여비교통비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여비교통비라는 목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목에 대한 저희가 계정을 아시면 바로 더블 클릭 안 하시고 여비라고 2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목에 대한 계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목도 마찬가지세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비라고 들어오면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아까 목을 입력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비라고 입력을 하셔서 세목이 바로 적용되게끔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희가 편의상 기타 거래처라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거래처가 이렇게 조회가 되고, 이 기타 거래처를 저희가 등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다음에 기타 거래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기타 거래처라는 거래처명을 정확히 아실 때는 바로 시트에서 기타라고 2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기타자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되어서 시트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처리 되어져 있는 부분 입력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금액 3만 원을 입력할 건데요. 저희 시스템에서 숫자에서 천 단위를 입력할 때는 숫자판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천 단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30000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30 플러스를 한번 누르시면 3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판에 플러스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천 단위 숫자가 000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3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요사항은 해당되는 적요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드래그를 해 보았더니 지금 출금 계좌가 필수값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으시죠. 그러면 출금 계좌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계좌가 이렇게 조회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에서 조회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요 사업명 영림기술지원사업이라는 요 사업명과 연결된 계좌가 이렇게 조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정보 프로세스에서 사업을 등록을 하시고 사업 등록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고 꼭 그 다음 사항이 사용 계좌 쪽에서 사업명을 선택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연결되는 계좌를 이렇게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림기술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에서 쓰는 계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결의서 등록을 하실 때 사업명을 선택을 하시면 밑에 시트의 세목 항목 탭에서 출금 계좌에서 더블 클릭해서 조회해야 되는 계좌도 이렇게 사업명에 등록된 계좌가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둘 중에 요 밑에 사업 계좌를 3333 계좌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필수값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시트 맨 끝부분에 복식부기 회계 계정 과목이 어떤 걸로 연결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의 세부 항목 탭에 시트에 입력하셨으면 저장이 되신 게 아니거든요. A라고 되어 있으시면 저장이 아니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툴바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예산 초과된 항목이 입력되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지만 저장은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편의상 지출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실 때 비용에 대해서는 1원씩 저희가 일단은 배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넣지 않고 1원씩을 넣기 때문에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시트의 행이 1로 바뀌면서 저장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드래그를 쭉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배정한 금액이 1원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1원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배정 금액을 초과해서 3만 원을 입력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메시지가 출력이 된 거지만 시스템에서 배정 금액을 초과해도 지출 결의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신규 버튼을 눌러서 이거 자료를 지출 결의 사항을 등록을 하셨으면 반드시 조회 버튼 조회 익스펜더를 누르셔서 좌측 시트가 보여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의일자와 지금 결의월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기표월이 해당되게끔 사항을 결의일자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전표 처리 여부에 미처리라고 디폴트 값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결의일자에 해당되고 회계 단위, 그 다음에 전표 처리는 되지 않는 사항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오른쪽에 우측에 시트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좌측 시트의 행을 더블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처리하셨던 사항이 지출결의 등록하셨던 사항을 보실 수 있고 요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펼치거나 그런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확정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체크 값이 생기면서 이렇게 확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데이터를 확정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확정 처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대비 결산 현황에서 저희가 조회를 하셨을 때 이렇게 집행액 쪽으로 반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셔서 저희가 결의서 등록에서 우측에서 저장을 하셨고 좌측에서 조회하신 다음에 확정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확정의 체크를 다시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를 했어요. 취소가 됐죠. 그렇게 되시면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집행액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셔서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이나 저희가 결산 및 보고에 저희 결산서, 수입 지출 결산서 쪽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때 지출 결의서 쪽에 여비교통비를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금액이 결산 금액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 좌측 시트에서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확정을 클릭하셔서 확정 처리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없으셨는데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볼게요. 화면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은 제가 확정 체크하기 전에 요 화면이 되시는 거고요.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확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비교통비 계정에 3만 원이 계정에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수입 지출 결산서도 저희가 확정 처리하시기 전에 화면이 열렸던 거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으시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여비교통비에 3만 원이 금액이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의서를 등록을 하시고 왼쪽 좌측 시트에서 확정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꼭 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전표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및 보고 쪽에 저희가 이제 결산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반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출 결의 화면에서나 그다음에 수입 결의 화면에서 확정 처리까지 해주시면 안 되고요. 선택을 꼭 해주셔서 선택을 하셔서 전표 생성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전표 처리하시겠습니까? 라는 거가 나오면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전표 처리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전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거가 뜨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전표 처리가 체크되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에 꼭 지출 결의서 등록한 사항은 확정에 체크하셔야 되고 전표 처리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표 처리에 체크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복식부기 회계 쪽에서 전표를 승인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성과표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전표 처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복식부기 쪽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꼭 전표 생성 버튼 누르셔서 처리에 체크박스가 생기게끔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전표를 생성을 했는데 이 전표를 다시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싶다. 즉 전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맨 끝에 저희 매뉴얼에 삭제하는 거 설명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처리된 거는 미처리가 아니라 전표 처리 여부 처리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확정도 됐고 처리도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왼쪽에 시트를 누르면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실 수 있고 뭐 삭제하실 때는 전표를 체크하시고 삭제하실 수 있는데 확정이 걸려 있으면 삭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맨 뒤에 매뉴얼에서 어떤 식으로 삭제를 하시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지금 지출 결의서 등록 화면에 대한 사항이 다 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매뉴얼에 45장에 있는 예제에 대한 사항을 처리를 했고
나중에 혼자 하실 때는 밑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장에 있으시고요. 계속 47장에도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장표가 매뉴얼에 화면을 캡처 떠났기 때문에 혼자 하실 때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8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지출 유형이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카드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동일하게 영림기술 지원 사업이시고요. 목과 세목의 계정은 소모품비로 할 거고요. 그냥 거래처는 편의상 기타 거래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이제 수입 지출 결의 프로세스 클릭을 하셔서 지출 결의서 등록 화면으로 가셔서 새로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출 결의를 하실 때는요. 여기 신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지출 결의를 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결의 일자는 그냥 오늘 날짜로 가고요. 결의명은 마찬가지로 편의상 지출 결의 2번이라고 하실 거고 사업명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영림기술 지원사업 선택, 지출 유형, 그 다음에 여기 부서와 작성자, 부서를 넣지 마시고 작성자를 이렇게 해당되는 작성자를 넣으시면 부서도 같이 들어오니까 작성자를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유형 반드시 해당되는 지출 유형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제는 신용카드가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지출 유형을 체크를 했더니 밑에 시트가 카드에 대한 사항이 활성화되면서 필수값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하신 경우에 재원 선택을 하셔서 재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저희가 교육하시면서 수입 결의 등록을 된 것 없기 때문에 재원이 지금 안 보여요. 실제는 나중에는 고객사 같은 경우 재원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 선택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선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짜는 동일하게 그냥 4일로 저희는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정을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 사항에서 계정을 보이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소모품비였죠. 이렇게 쭉 내리셔서 이런 식으로 소모품비에 대한 사항을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소모라고 두 자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소모품비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더블 클릭 코드 도움 없이 바로 소모라고 두 자 계정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편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거래처도 마찬가지세요. 기타라고 저는 그냥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지출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100 숫자판에 플러스 키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100 플러스 100 플러스 그 다음에 조교는 그냥 저는 소모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저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드래그해 보시면은 이렇게 카드가 필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필수값이 안 들어가 있으시면은 저장 버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시험 삼아서 이렇게 누르시면 카드 필수 항목이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수값을 내가 입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카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업명과 연결된 카드가 조회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과 이 카드 연결은 어디서 하셨어요? 아까 저희 계좌처럼 사업정보에서 저희 사업 등록 화면에서 여기 사용 카드라는 요 탭에서 조회 버튼 눌러보면은 영림기술 사업에 해당되는 카드를 저희가 연결을 했죠. 그리고 계좌까지도 연결이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요것가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는 사업의 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출결의서 등록해서 해당 사업을 선택을 하고 카드에서 코드 도움을 받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두 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4444 카드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부 다 이제 필수 값은 들어갔고요. 배정은 저희가 소모품비에도 예산 배정을 1원을 했기 때문에 1이라고 뜨고 입력한 금액은 10만 원이고 10만 원이니까 저장 버튼 누르면 예산 배정이 초과됐다고 뜨겠죠. 출력이. 그렇지만 저장은 되시는 거고요. 여기 회계 복식부기 계정 과목 연결되시는 것도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A니까 저장이 안 되신 거라고요. 여기 저장 버튼 위에 저장 버튼 눌러 주셔야지만 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배정된 금액보다 크게 입력됐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출력되지만 이 메시지에 상관없이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신다 그랬죠. 조회 익스펜더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결의일자가 들어가게끔 날짜, 결의일자를 주신 다음에 저는 지금 4일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았어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의일자를 프롬프트부터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리 여부는 요거 미처리가 되셔야 돼요. 전표 처리 여부는 미처리 상태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왼쪽에 헤더를 클릭해 주시면 노란색이 되면서 조금 전에 처리했던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정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확정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처리가 돼야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이나 수입 지출 결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무제표나 이런 쪽에도 반영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시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하셔서 일단 전표를 생성 버튼을 눌러서 전표 처리까지 해주셔야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에 대한 사항이 완전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9장은 저희가 조금 전에 지출결의 두 번째 거 처리했던 거에 대한 화면이시니까 넘어가고요.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출결의 세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지출 품위 등록을 해서 그 품위권을 가지고 조회하셔서 처리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유형은 예금으로 처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저희가 보험료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지출 품위를 등록하신 다음에 그 지출 품위 등록된 건을 가지고 지출 결의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거 예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화면을 한번 다 닫고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위에 열려져 있는 화면을 다 한꺼번에 닫을 때는 하나씩 닫을 때는 이렇게 X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열려져 있으셔가지고 너무 하나씩 닫기 귀찮다 그러시면 오른쪽에 단추 3개 누르시면 이렇게 익스펜더가 생기면서 다른 화면 모두 닫기라는 거가 있어요. 세 번째 버튼이. 그럼 요거는 지금 열려져 있는 화면 제외하고 다른 애들 다 닫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화면만 빼고 다 닫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다 닫아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닫으시면 화면이 다 닫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입 지출 결의 프로세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출 품위서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지출 결의를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위를 등록해서 결의 등록을 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예제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품위서 등록 화면을 클릭을 합니다. 지출 품위서 등록 화면이 열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화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화면 신규 화면이시고요. 품위일자 입력하시고 작성자를 선택하면 부서까지 들어오고요. 품위명은 그냥 저희가 편의상 지출결의 예제가 세 번째였으니까 3이라고 하고 사업명은 영림기술지원사업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여기 해당되시는 사항을 쓰실 게 있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부 항목 여기 밑에 탭에서
목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해당 사항이 보험료였기 때문에 계정을 보험료를 선택을 하시고 거래처는 기타 거래처로 해보겠습니다. 품위 금액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500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슨 보험에 해당되는 조교 사항을 입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원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메시지 뜬다고 말씀드렸죠. 확인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까지만 진행하시면 안 되세요. 왼쪽에 조회 익스펜더 클릭을 하셔서 조회 조건 품위일자가 포함되게끔 품위일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조금 전에 품위 등록했던 사항이 이렇게 조회돼요. 헤더를 클릭을 하시면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른쪽 우측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뭘 해주셔야 돼요. 확정을 해주셔야 결의서 등록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확정을 안 하시면 결의서 등록 화면에서 이 품위 등록하시는 거가 조회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체크 클릭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확인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버튼 메뉴 눌러서 지출결의서 등록으로 가셔서 위에 상단에 사업명 선택해 주시고 사업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위에 툴바에 지출 품위 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시면은 품위 진행 조회라는 이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해당된 품위 일자를 꼭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 버튼 누르시면 품위 등록에서 확정 체크된 거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개지만 많이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시는 거 적용할 걸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위에 필수값이 빠진 게 있는지 필수값은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빠진 게 있으시면. 그러면은 우리는 결의명이 지출결의 3번이었죠. 3번 이런 거 넣어주시고 작성자도 지금 없네요. 작성자 본인이시겠죠. 본인 넣어주시면 부서까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출 요령은 예금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에 값을 가져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트에서도 이렇게 필수값이 빠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르니까 지금 떴는데 출금 계좌가 필수값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출금 계좌 선택해 주시고 밑에 이제 필수값 빠진 거 없어요. 빠진 거 없으시면 A니까 저장이 안 된 거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확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회 익스펜더 눌러서 결의일자가 조금 전에 조회하고 싶은 결의일자가 포함되게끔 날짜가 프롬프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전표 처리 여부는 미처리 상태에서 조회 버튼.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하나니까 하나만 뜨는데 여러 개일 때는 쭉 여러 개가 시트가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뭐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확정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체크하시고 확인. 그럼 확정되셨어요? 확정되시면은 저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결산서에서 데이터가 반영된 거 결산 쪽에 저희가 반영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셔서 전표 생성까지 버튼 눌러서 확인하셔서 꼭 전표 생성까지 해주셔야지만 지출 결의 사항이 끝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50장의 지출 결의 3번 예제에 대한 거 처리해 보셨고 51장, 52장에 화면 처리된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에서
출금 내역 조회를 해서 지출 결의를 하는 예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 출금 내역 조회를 해서 결의서를 등록할 수 있으신 거는 KB스타 CMS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KB스타 CMS를 사용하시지 않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스타 CMS를 사용하시고 그거에 대한 사항이 전부 다 이제 환경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설정되시는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인쇄비로 처리를 하실 거고요. 지출 유형은 예금으로 처리를 하시고 거래처는 마찬가지로 기타 거래처라는 거래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열었을 때 요 지출결의서 신규 화면이 열려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사업명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림기술지원사업이란 사업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툴바에 출금 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KB스타 CMS를 쓰시는 고객사만 이 출금 내역 조회나 카드 내역 조회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신 고객사죠. 그래서 출금 내역 조회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은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먼저 처리하시는 거가 가운데 부분에 거래 내역 조회에서 거래 내역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기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을 수집을 하면은 밑에 시트에 그 거래 내역을 연동을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이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미리 수집해 놓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내역 수집을 누르면 밑에 시트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래 내역을 수집해 놓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거래일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래일이 포함되게끔 조회하실 때는 여기 위에가 조회세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수집할 때의 날짜신 거고 거래 기간은 여기 조회 버튼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위에 거래일을 가지고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래일을 넣으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거래 내역이 이미 수집된 거는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여러 개 선택하시면 또 이렇게 혼돈되실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뭐 한 달 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뭐 전표를 혹시 하겠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씩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전체 선택이 있어요. 그럼 전체 선택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다시 우클릭하셔서 전체 해제 누르시면 전부 다 또 해제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선택, 전체 해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4개 선택했는데 선택 해제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클릭하셔서 전체 해제 이렇게 눌러도 선택된 거 해제됐죠. 그러면 저희가 요거 첫 번째 것만 우리는 지출결의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적용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시트에 그걸 갖고 왔죠. 이렇게 밑에 금액을 지출 금액을 이렇게 갖고 온 거 보이시죠? 출금 계좌도 갖고 온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만 빠져 있는 것들만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결의, 그러니까 결의명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본인 넣어주시면 부서까지 선택되고 비고란에 기입하실 게 있으시면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저희 계정 과목 도서인쇄비 하기로 했죠. 도서인쇄비 계정 과목 넣어주시고 거래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이미 넘어왔으니까 놔두고 이 금액이 이제 뭐냐 뭐 도서 구입했다 적용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출금 계좌 필수사항은 저희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갔네요. 그럼 동일합니다. 저희 이제 몇 번 처리해 보셨죠? 동일하니까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요거 뜻죠. 지금 출력이 제가 실수했죠. 결의월과 기표월이 같아야 합니다. 라고 뜬 거예요. 저장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인 누르시면 제가 여기 밑에서 지출결의 저희 출금 내역 가져온 거는 10월 1일인데 지금 결의일자가 10월인데 결의월은 11월이라서 그런 거예요. 동일하셔야 돼요. 요거 하셔서 저희 10월 그냥 동일하게 그냥 1일 해볼게요. 꼭 1일로 될 필요는 없으세요. 결의라고 월만 동일하시면 되시니까 뭐 일치하실 수도 있고 일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냥 필요상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결의월과 그 다음에 밑에 기표월, 기표 처리하는 기표월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 버튼 누르면 메시지 안 나오고 요거는 배정액 때문에 그런 거죠.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죠.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서 자, 결의 날짜 마찬가지 이거 저희 10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10월 1일이 포함되게끔 결의 날짜를 두신 다음에 전표 처리 여부는 미처리 상태에서 조회. 그러면 이제 쭉 뜬 거에서 원하시는 거를 헤더를 행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확정 체크, 확인, 선택, 전표 생성, 확인. 저희 이제 서너 번 해봤으니까요. 확인.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금 내역을 조회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걸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기 전에 저희 은행카드 업무에 저희는 바로 지출결의서 등록해서 자료 수집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거 해보셨죠. 그러는데 은행카드 업무에 보시면 아까 저희 프로세스 하면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계좌 입출 내역 조회 캡이라는 요 화면이 있으세요. 요 화면 들어가 볼게요. 요 화면 들어가셔서 이거 수집하시는 거는 동의를 하세요. 지출결의서 등록 다이얼로그 창 뜬 거랑 동의를 하셔서 이거는 가끔 혼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요 시트 값이 여기 거래 내역이 두 번째 해당되는 거에 수집이 되어 있다면 여기 조회 조건에 거래일을 두시고 조회 버튼 누르면 이 시트가 뜨는 거예요. 그러는데 수집을 안 해놨다면 여기 위에 조회 거래일을 두고 조회 버튼 눌러도 여기 데이터 시트에 그 거래 내역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먼저 꼭 해주시는 선행이 내역을 수집하셔야 되는 거가 먼저인 거죠. 그러면 거래 내역을 수집하실 때는 거래 기간을 이렇게 원하시는 거래 기간을 넣는 거죠. 뭐 날마다 거래 내역을 뭐 저기 수집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1월 1일이라고 앞에 거래 기간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래 내역을 수집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거래 내역을 수집을 누르시면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일이 4일인데 1, 2, 3, 4 한 번도 수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하시는 담당자님들은 그냥 현재일만 놓고 수집을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거래 내역 수집 이렇게 누르면 시트에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수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먼저 눌러주셔야 되고요. 수집된 내역을 조회하기 원하실 땐 요 위에 거가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수집은 10월 데이터로면 지금 교육 처리 저희 진행하기 위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10월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10월 한 달 거 한번 봐볼게요. 10월 31일까지 제가 거래일을 넣고요. 뭐 계좌 번호별로도 조회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계좌 번호는 넣지 않겠습니다. 거래일을 이렇게 넣고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10월 1일. 그럼 여기 진행 상태가 완료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저희가 요거 처리했던 사항이시죠? 처리했던 거는 이렇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할 여부라는 칼럼 있었고 여기 분할 입력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 두 번째 거 봐볼까요? 두 번째 지금 출금 내역이 4,600원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100원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소모품비라고 그럴까요? 그냥 가정해서
복리후생비라 그럴까요? 4,100원은 복리후생비 개념이시고 500원이 수수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분할해야지 계정을 저희가 잡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금액을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지출결의서 등록에서 하나는 복리후생비, 하나는 수수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분할하고 싶은 거예요. 쪼개고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실 때는 이게 지금 행위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할 입력을 눌러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밑에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분할할 수 있게끔 나와요. 자, 그러면 뭐 거래처는 넣어주셔도 되고요. 거래처 분할, 이게 거래처가 코드 도움이잖아요. 근데 필수값은 아니라고는 돼 있긴 하죠. 여기 만약 거래처도 같이 넣어주겠다. 그냥 저희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제가 그냥 한 거니까 그냥 임의로 거래처를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2개라고 가정을 하시고 금액 2개로 나눠주실 거니까 적용을 하시고 분할 금액은 4,100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500원인 거죠. 자, 500원 이렇게 나눠주시면 총액이 4,600원, 합계금액 4,600원, 차액 뜨면 안 되겠죠. 위에 상단 4,600원, 밑에도 합이 4,600원. 자, 여기 상태에서 이 금액을 2개니까 저희가 그냥 4,600원 이렇게 금방 합을 낼 수 있는데 이 합을 내가 머리로 암산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그리고 데이터가 많다 그러시면은요 쭉 드래그 하셔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합계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합계가 4,600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쭉 드래그 우클릭 합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합계가 이렇게 맞아요. 차액 안 떴어요. 자, 그러시면 위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요게 저장이 되셨죠? 자, 요거 닫으시면 이 금액이 조회 버튼 눌러볼까요? 요 금액이 조회 버튼 누르세요. 누르셔야 요거 분할됐다는 거 보이시죠? 글씨 적히면서 금액이 나누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처리할 수 있는 거가 계좌 입출 내역 조회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출결의서 등록 화면에서 동일하게 지출금 내역 조회 버튼 누르시고 우리는 이미 거래가 수집된 거니까 거래일만 정확하게 포함이 되게끔 넣어주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겠죠. 그럼 요거다. 요거였죠. 저희 나눈 거가 분할한 거가 보이시죠? 요 2개. 요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적용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각각 계정을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